그래요? 다른 뭐 여기 하기는 해봤는데 줌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려. 아주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아, 네, 유럽에서 오랜만입니다. 많이 안 박성민 쓰시는구나. 네. 그러면 줌 말고 뭘 써요? 뭐 신학교에서는 뭐 빅 블루 버튼이라고 하는 거로 하는데 줌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은 신학교 안에서 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다운 받으라 그러고 뭘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데 잘 근데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잘 들립니다. 이제 독일의 허성민 목사님 들어오고 호주의 박종수 목사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분. 요즘엔 조은하 교수님 조금 늦고. 줌도 기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안에서 또 소그룹 회의를 따로 하다가 또 다시 모일 수도 있고 소그룹 그렇죠. 모임도 또 방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아, 뭐 신세계입니다. 네. 그 전수접 선교사님은 주일날 오후에 요새 그 모임 못 가주시겠네? 저희는 예배는 봅니다. 예배는 보고 모임은 안 갔습니다. 네. 네, 모임은. 네. 뭐 사실은 갔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조심들 하죠 그냥. 네. 요즘 한국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가 막힌 봄 날씨인데 바람은 약간 쌀쌀해서 저기 영상 4도. 음, 호주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박정수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허성민 목사님만 들어오면 그 체코의 유광현 목사님은 오늘 다른 일 있어서 못 들어오신다 그랬고. 오늘 그럼 사회는 누가 보시는 겁니까? 내가 봐요. 김도일 교수님 어떻게 목은 괜찮으세요? 아,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아직 좀 아파요. 이제 아이고. 한 20일 조금 넘었거든요. 아직 좀 아프고 이런 데가 좀 쑤셔가지고 그 일부러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호하려고. 아직은 뭐 조금 이게 안정된 것 같지가 않아서. 정윤 목사님은 유럽에 언제 가셨죠?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네덜란드를 와서 조금 살다가요. 그 중3 때 다시 한국을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바로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08년도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박성권 선교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교수님. 교수님 주신 그 모자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그때 아들 미넨 공대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요즘 중소기업 같아요. 우리 독일에서. 네. 예,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죠? 예, 예. 하나는 이제 막내는 이제 헝가리에서 있고요. 부다페스트에서. 좀 이따가 우리 각자 간단한 예. 라이프 스토리하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처음 뵙지만은 서로 잘 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허성민 예, 목사님만 들어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생들하고 그때 박성곤 선교사님 찾아뵌 지가 벌써 8년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찾아뵌 게 그때 2000 오셨어요? 네, 그때 제가 같이 가셨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팀장으로 팀장. 아, 그렇구나. 음.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아, 저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양평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예. 기독공부에서 글 쓰신 분 아니에요? 아, 네, 네. 책방 저기 책 한 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끝났고요. 그거,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어. 영광입니다. 선교사님. 네. 예. 작년에 장신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PhD. 예.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마지막 제자로 졸업했습니다. 예. 그럼 벌써 8년 됐다고요? 네, 네. 저희가 13년 초에 1월 달에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예. 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면서 그 박성 교사님 아들 둘 얘기 처음엔 아버지 따라서 뭐 인도네시아도 갔다가 뭐 또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그 고생한 이야기. 근데 우리 만났을 때 걔네들이 그랬어요. 옛날엔 아빠를 원망했는데 예. 이제는 아빠가 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녔는지 그걸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안양제일교회인가 어디서 설교하다가 그 아드님 두 분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더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벌써 안 이렇게 그래도, 오래됐고. 예,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저희 얘가 이제 여기 한인교회 하던 그 성도님, 그때는 아주 여기서 이제 이제 신앙생활하고 바로 거기 안양 그쪽에 이제 새신자 같이 예, 있었던데 한 달인가 있다가 교수님이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면서 아, 저한테 그래. 알려주었습니다. 아, 예. 그 세상 참 좁다. 맞아요. 아,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조금 뭐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안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통증도 좀 심하고 팔도 저리고 그래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그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뭐 조금 몇 달 견뎌봐야죠. 뭐. 예. 집사람도 갑자기 그 작년 가을 좀 지나서부터 뭐 처음에는 목인데 나중에 이제 어깨가 이렇게 뭐 통증인지 뭐가 정확한 네. 뭐 병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팠어요. 근육도 네. 아프고 그래서 뭐 이제 거기 뭐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뭐 참는 거죠. 참고 지금까지 그래 있는데 조금은 이제 나아졌습니다. 근데 빨리 그렇게 회복이 안 되네요. 네. 네. 오늘 하여튼 네. 그래. 동생이 보내준 그 인터넷에 프로그램 보니까 골타요법이 있는데 골타요법. 척추나 목이 안 좋은 사람 딱 대고 망치를 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뼈를 늘려. 야,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 네. 우리 좀 아프겠네요. 근데 그 시원하대요. 100일서부터 그거 받는 거 유튜브에 나와 있고 그래. 시원하다고. 유미 사모 잘 지내세요? 박 목사님? 아, 예. 예. 아니, 자, 이제 허성민 목사님 드디어 들어왔네. 예. 지금 그 안에 잘 있고요, 교수님. 음. 그 안에 그 안수식이 계속 그 코로나 연기되나 19 때문에 연기됐다가 3월 달에 안수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서 와요.
교수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노트해놔가지고 알람이 안 떴었어요. 아이고, 저런.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어요. 전수섭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모임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특히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하셔서 이것저것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교수님들과 이렇게 정말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정말 이렇게 사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좋은 의견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대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임을 녹화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계 교회하고 협력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교회 현지 지역교회 목사님들 서구교회 저 호주까지 포함해서 만나서 그때 또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앞으로 유럽의 교회들, 서구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인 것 같아요. 주로 에큐메니칼 협력은 교단과 교단 사이에 큰 틀에서 했는데 코로나가 준 우리의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줌으로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이 모임은 가정, 교회, 마을,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정점, 교회점, 마을점,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김도일 교수님, 금방 들어오신 조은하 교수님, 저 셋이 공동 소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황인성 목사님이 이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에서 여러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계 선교 차원에서 또 유럽 선교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복음화 차원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생각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장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 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조은하 교수님 황희성 목사님 먼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잠깐 인사 말씀 한 번씩 해주세요. 또 이 모임에 기대하는 바 김도일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일입니다. 우리 가교마가 이제 벌써 한 3, 4년 됐죠. 이렇게 좋은 모임인데 또 특별히 선교적 교회론을 또 기독교 교육적으로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교회와 마을을 연계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모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유럽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또 귀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정신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김도일 교수님은 서울에 있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통합처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시고요. 유럽 교회를 학생들하고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유럽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중반에 선교학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선교를 열심히 이제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글도 많이 쓰고 계세요. 조은하 교수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은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고 신비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일 교수님과 또 김도일 교수님과 이 가교마를 같이 제가 두 분 선배 교수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하면서 공동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엄중한 그런 시기에 저희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북미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하고 연계해서 컨퍼런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현지의 이야기들과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하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황인성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짧게 저도 소개하면 저도 이제 유럽과의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1998년이네요. 98년 초에 영국에 베이스를 둔 네이션스 트러스트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돼서 한 2달 동안 제가 선교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게 됐고 2003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영국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한 8년 정도 영국 웨일즈에서 그 선교단체 안에서 장기 훈련팀 리더로 있으면서 주로 저희는 남부 유럽이나 북아프리카에 이제 많이 국제 팀들을 데리고 많이 다녔고요.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2010년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일 교수님을 결정적으로 뵙게 되면서 신학은 한국에서 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10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4년 전쯤에 고민하다가 또 제가 사실 방황하고 좀 이전 여러 가지 고민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시도했고 그때 또 전수 선교사님 저희 가족이 찾아가서 또 뵙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한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4년 전에 양평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가 책방을 하고요.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한 15가정 정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루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사역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교수님, 또 김도일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이랑 함께 또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실제로 방문해서 현장을 다 보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중요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굉장히 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자, 하나님의 선교의 스토리자,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오늘은 첫 모임이니까 우선 전순섭 선교사님부터 그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목회하시고 왜 로마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지 계기랑, 그리고 지금 목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어떤 건지 현지 교회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먼저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뭐 그냥 편하게 일단 해보세요. 네. 너무 길게는 안 하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제 알아가기를 하는 거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순섭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원래는 이제 다른 공부하러 왔다가 이 로마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렇게 사명 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저 발도파 신학대학에서 저는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저는 통합측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통합측 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고 그런 집안이지만, 여기 와서는 지금 현재 침례교단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로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침례교회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탈리아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탈리아 교인들이 있고 또 한국 목사가 이렇게 오니까 또 한국 사람들도 또 많이 저희 교회 출석하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터내셔널 처치처럼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 사명은 이제 이탈리아 분들을 향한 그런 복음 전파가 저의 목표고,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로마가 원래 카톨릭이 센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복음 전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뭐 제 역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량까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실 저는 이제 제일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아쉬운 게 이렇게 이런 선교적 대화를 나눌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저한테서 굉장한 큰 아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제 유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선교적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좀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정말 우리 한 교수님 뭐 로마에 어찌어찌 하다가 저하고 연관이 돼 갖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황청에 있는 로마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이태리 개신교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처음 전순섭 선교사님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한국 사람을 심어놨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방문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고 또 이태리 목사님 한국에 보내주셔서 한국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은 벌써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서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또 교회도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저는 그 장신대 학부 신학과하고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 다닐 때 한국일 교수한테서 독일어 원서 강독을 들었었는데요. 물론 김도열 교수한테서는 그 영어 원서 강독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쪽으로 당연히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안수 받고서 의외로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으로
그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하러 갔었던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한국일 교수님하고 뭐 김도일 교수님, 뭐 황희성 선생님 등등 해서 이제 그 에딘버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존 로스 선교사님 무덤에 데려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도 뭐 선교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근데 이제 한국일 교수님이나 김도일 교수님께서 하여튼 그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본 것도 그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 공부도 뭐 좋지만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그 박사과정 한 1년 정도 끝났을 때 이제 그 뭐 그때 당시에 그 되게 추천이 돼서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스코틀랜드 국교회에서 이제 그 청빙을 받게 돼서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고 이제 박사과정 이제 끝나고 이제 학위 받을 때쯤에 이제 잉글랜드에는 이제 영국 개혁교회라고요.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라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 장로교단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제 런던으로 그 이제 청빙을 받게 돼서 이제 와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계교회를 더 맡아왔고 그 런던 이제 중심부에 있는 이제 바렘하고 투팅에 있는 2개 교회를 이제 맡아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 전수섭 목사님 같은 이제 그 오랜 세월 이렇게 하신 분에 비해서는 아직 경험도 짧고 아직은 뭐 그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수 목사님은 통합적 교단과 영국의 URC (United Reformed Church) 하고 정식 에큐메니칼 교류가 있어서 협력 관계 속에서 교단이 추천을 하고 현지 교단이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 케이스가 이제 우리 이따가 소개할 허성민 목사님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이제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종수 목사님 호주.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멜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멜번에 있는 로제나 연합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또 그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한국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호주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호주에 있는 연합교회는 호주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1977년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하나 된 교회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는 이제 통합식 교단과 아주 긴밀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런 좀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접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박상곤 선교사님. 음속을 했네. 예. 예.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예, 여러분도 교수님,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곤 선교사입니다. 총회파송 우리 통합적 총회파송 선교사고 2002년에부터 3년까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제가 좀 사역했고 2004년 이후부터 이번 유럽의 이제 슬로바키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슬로바키아 개혁교단 소속의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은 주로 이제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헝가리 교단이었습니다. 원래는 헝가리 개혁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슬로바키아 땅에 있게 되고 또 슬로바키아 안에
지금은 헝가리 소수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 헝가리 개혁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헝가리 분들이 한 70%,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분들이 한 30%,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목회도 하지만 이제 주로 저는 이제 그 슬로바키아 개혁교단 지령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있지만 뭐 문화나 언어나 신학적인 전통은 다 헝가리 신학 전통 또 헝가리 개혁교회의 그 역할 안에 있습니다. 좀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큰애는 이제 출가를 해서 독일에 있고 조그마한 독일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막내 둘째는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우리 애들이 슬로바키아 있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기에 헝가리 소수민족을 위한 그 헝가리 학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혁교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헝가리 사람들하고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사람들하고 지나면 마치 뭐 좀 비교가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뭐 일본 사람하고 사역하면서 학교는 한국 학교 보낸다 뭐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개혁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은 주로 헝가리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떤 슬로바키아에 있는 그 헝가리 학교를 쭉 다녀서 헝가리 말을 하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요즘 한인들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체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너무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계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고 계시고요. 네. 성유은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송유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첫 모임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장인어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교수님 뭐 이렇게 연락 닿아서 오게 되었고요. 그 유럽에 이제 목회하시고 또 다른 뭐 한국이나 뭐 호주나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과 교류도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같은 유럽 또 세계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오게 되었고요. 5년 정도 살다가 중3 때 다시 한국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네덜란드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깜펜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학사, 석사 공부하고요.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신학생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네덜란드 교회도 뭐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고 교인 수도 조금씩 줄고 있고 또 목회자 수도 한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네덜란드 현지 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플리싱은이라고 네덜란드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목회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도 없고 다른 목회하시는 분들 또 선교사님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예,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제가 이제 속한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 내에서 개혁교회도 워낙 막 여러 가지 그 교단이 많아서요. 제가 속한 교단은 그 해방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대해서 해방파라는 혹은 또 31조파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교회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고신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신 교회를 하셔서 고신 쪽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해방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네. 허성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허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 루드빅스하픈이라는 도시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고요. 독일 국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1년 첫 해죠. 첫 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교포고요. 20대 중반에 한국 장신대를 가서 거기서 기독교 교육과와 또 신대원을 공부를 했고요. 또 거기서 우리 한글 교수님하고 우리 김두일 교수님하고 많이 배우고 만났죠.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독일 국가교회랑 그런 파트너십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비카리아트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2년 반 동안 그 프랙티컬한 부분을 이제 다시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여기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수를 받고 여기 목회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죠? 네. 우리 여기는 허성민 목사님도 이제 어머니가 간호사로 독일에 가셔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독일 교회에 부흥을 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후에 한참 후에 기가 막힌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는 한국에 와서 하고 안수는 독일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떻게 보면은 소박하고 막연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간증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저희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세계 선교도 많이 힘들어지고 동력도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오히려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일깨우고 전통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던 70년대에는 유럽의 현지 교회 목회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서 현지인 교회를 여기다 현지인 교회를 하시는 분들만 모았거든. 그리고 현지 언어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저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와 신학교 또 앞으로 미래 목회자들과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전할 때 큰 도전이 되리라고 봐요. 저도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뮌스터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 8년 반 정도 독일에 있었고 돌아와서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하는 동안에 2005년도에 에딘버러에 안식년으로 가서 있으면서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 독일에서 8년 반 있는 동안에 계속 독일 교회 다녔어요. 독일 바깥에서 독일 교회를 말하지 않고 독일 교회 안에서 독일 목사들이랑 만나면서 이제 독일 교회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교수님들과 유럽 교회 현지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유럽 교회의 장단점들을 보게 되고 한국 교회의 장점과 단점들을 보면서 서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면 양쪽에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지 짧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공감하고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서구 교회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쪽의 교회들을 잘 코이노니아를 갖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교회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인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모임을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유되죠? 사진 보이시죠? 보여요? 네. 네. 이거 예, 오래전에 독일의 지역교회 동독에 있는 예나나 뭐 이런 데서 목사님 그다음에 또 뮌헨에 계신 목사님 지역교회 목사님 6분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제가 한국의 교회 한 10군데를 소개를 했어요. 큰 교회로는 영락교회만 모시고 갔고 나머지는 다 농촌교회 작은 교회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작지만 살아 역동적인 선교적인 교회들인데 여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송악교회예요. 이 교회가 있어서 학교도 살고 지역사회도 아주 활발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 모시고 가서 여기 앞에 중간에 계신 분이 이종명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본인의 살아온 얘기와 이제 그 목회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머지 독일 목사님 6분이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을 제가 딱 찍다가 카메라 앵글에 들어온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낯선 사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던 그동안의 이 중심에는 늘 유럽교회, 서구교회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늘 우리가 청취자였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한국교회 목사님이고 그것도 유명한 분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농촌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분들이 아주 귀담아 청취하면서 청취뿐만 아니라 강력한 도전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독일에 가서 이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갔는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경험들이 도전이 되어서 뭔가 자기네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서구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 특별히 한국의 지역교회,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인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을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하고는 지금까지 나누고 있지만 서구 교회하고도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한국의 지역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서구 교회를 발견하면서 물론 시스템과 문화와 전통은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적 해석과 또 상황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겠지만은 서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양쪽에 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린 그 유럽의 재보고마라고 하는 아티클 한번 읽어보셨죠? 오랫동안 고민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장신대에서 유럽 선교 대회를 한번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몇 가지만 이제 그동안 서구 교회들과 협력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은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만나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에서 260km 떨어진 오렌지 시티에서 한국인 목사님이 현지 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분은 원래 헝가리에서 대우에서 일하시던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분이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을 듣고 호주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시골에서 3년 정도 목회했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다른 호주 백인 교회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분이 다시 시드니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아주 활발한 지역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나와서 이 지역 전체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만들고 우리가 학생들하고 딱 갔을 때 12명의 원주민 목사를 포함해서 호주 백인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이제 안내하는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젊은 학생들에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 그걸 제가 봤고 두 번째 우리 전수섭 선교사도 만난 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목사님이랑 사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눈치의 목사님을 한국 교회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7년 전에 한국에 와서 2개월 공부하고 돌아가셔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고 열심히 목회하신 걸 보고 7년 후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가 비행기 값도 다 되고 한 달씩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한 달씩 한국교회 경험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얘기는 전수섭 선교사님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눈치의 목사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뭔지. 전수섭 선교사님. 우리 눈치호 목사님이 그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지만은 어떻든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식년 때 전에는 이제 한국 가셔서 조금은 뭐랄까 이렇게 그냥 두서 없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냥 참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7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벌써 그때 한국에 가셔서는 이제 한국일 교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현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전부 준비를 해 주셔갖고 3개월 동안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교회에 아주 집중적으로 밀착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목회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관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사역지를 작년에 옮겼는데 그 전까지 그 교회가 지금 거의 이제 이탈리아 저희 교단 내에서는 가장 이렇게 활발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거를 경험하고 와서 자기네들을 뭐 쉽게 한국말로 하면 너무 뭐 좀 혹사시킨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와 이런 물론 뭐 한국에 그렇게 3개월 가 있었다고 뭐 전적으로 한국식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뭐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걸 연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한 후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수섭 선교사님이랑 협력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요. 다음의 케이스는 이제 독일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독일 선교학회 회장인 부페탈의 헤닝 브루게만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랑 하이델베르크에서 같이 공부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마침 이화여고 학교에서 작은 교회 박람회가 있어서 한 50개 교회가 모여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소개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교수를 데리고 갔어요. 쭉 50개 교회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열린다 그러더라고. 눈이 열린다고.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대부분의 교수들, 특별히 실천 신학에서 하는 교수들조차도 주로 연구 과제가 개인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연구하지 독일 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는 그래도 뭔가 독일 교회를 좀 그리고 선교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하고 계속 관계를 맺게 하고 마침 왔을 때 다양한 교회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눈이 열린다. 그건 학문적으로 독일 교회와 신학계에서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과 영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 그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이 열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중부 지역의 코벤트리 지역에 윤태대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박준수 목사님 잘 아는데 이분은 완전히 무대뽀로 그냥 들어가서 영국에서 노방전도하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저는 그분을 옛날에 만났을 때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영국에 선교사로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 이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니 점점 자리를 맺고 자기가 막 쫓아 올라가서 에딘버러에서 그 보수적인 교단 속에 있는 그 개혁교회의 선교 목사로 받아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쪽 파송으로 해서 코벤트리의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학생들하고 왔을 때 지역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초계파로 구세군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뭐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서 기도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의 영성과 열정과 선교적인 역량이 저렇게 한 개인의 목사님을 통해서 저 영국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코틀랜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우리 저 조은아 또 김도일 교수님, 황 목사님 다 같이 갔지만은 조충일 목사님은 한인 목회하면서 현지 교회 또 인터내셔널 처치하고 협력하면서 현지 교회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박성건 목사님 신학교 사역, 체코에서 이종실 유광현 선교사님은 체코 개혁교회의 이제 선교 목사 같이 돼서 그 체코 형제교회를 선교적으로 열어가는 일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고,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파리의 최윤스키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교회 목사를 하고 노예에 들어가서도 이제 활동하시면서 칼빈의 후예인 교회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거기에 역시 한국 교회의 영성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독일의 허성민 목사님, 영국의 박준수 목사님, 호주의 박종수 목사님이 부름 받았다고 보고, 캐나다에 제가 2016년에 갔더니 거기에 동기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현지 교회 목회는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서 갔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도대체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토론토에서 한 현지 캐나다 현지 연합교회의 한국 목사님, 제가 잘 아는 김승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후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교회에서 다음 목사님도 한국 목사님을 지금 이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만나면서 과거의 모습이라면 늘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선교 현장에 그쳤지만은, 이제는 여전히 서구 교회로부터 배울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구 교회에 들어가서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 공유를 한 번 더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재복음화에서 이제 그 책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 우리들이
찾아가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교단과 교단 사이의 에큐메니컬 협력 관계를 갖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국에서 일하는 박준서 목사님과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허성민 목사님이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를 갈 수 있게 된 게 통합식 교단과 현지 교단과의 에큐메니컬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과 교단 차원에서 파송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현지 교회 목사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처럼 유럽 지역 교회의 목회 사역이나 교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국 교회의 열정과 영성과 기도와 이런 그 신앙적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고, 세 번째, 단순히 여러분들이 현지 교회 하나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저변으로 선교적인 운동을 불러일으켜서 현지 교회가 선교적으로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그거를 전순섭 선교사님 같이 오랫동안 일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모임을 가질 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이제 교단 속에 들어가서 단순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속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회의 목회 사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순섭 선교사님 교회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현지 이태리아인,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 3분의 1의 유학생인데 거기서 유학생들의 선교적인 역량을 전 선교사님이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의 영성과 열정들을 그냥 한인교회 카테고리 안에다가 두지 말고 한인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서 현지 교회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갖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럽 교회를 돕는 일 중에서 하나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여기서 교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토론하기도 하면서 그 독일 교수가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경험과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눈치어 목사님이 한국 교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셔서 도전을 받고 뭔가 새로운 이제 마음으로 목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부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서구 지역에 존재하는 한인 교회를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분은 하시는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한인 교회는 한인들 안에 제한된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20년을 살아도 독일말 여전히 잘 못하고 독일 교회는 거의 잘 모르죠. 그러나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서구 교회의 그 이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한인 교회 역량을 자기네 교회랑 연결시켜서 받아들여서 자기네 지역 교회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협력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호주 연합교회가 이제 시드니에만 한인교회가 한 300교회가 있어요. 근데 호주 연합교회와 한인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코리안 커미션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서로 활발하게 한인교회 역량도 호주교회가 좀 경험을 하고 호주교회가 또 한인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고 한인교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300개 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참석한지 아세요? 17교회밖에 없다고. 호주 교회가 굉장히 실망을 했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담자도 한인 목사를 놓고 활발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한인 교회를 못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 가서도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점점 교포들이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없고 한인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다가 나중에 없어지겠더라고. 이미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한인 교회는 어떻게 이제 한인 사회를 넘어서서 그들의 2세, 3세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시는 선교적인 열정과 헌신과 이 신앙을 현지교회랑 나누고 공유하면서 현지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구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생각할 때 한인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역량이라는 것을 한인교회 목사도 깨달아야 되겠고 여러분처럼 현지교회를 목회하는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충분히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 경험을 서구교회 목사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중요하다. 독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해봤고 눈치오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재보고마에 제가 기록한 내용들인데 앞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장을 만들어서 유럽 안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공유하고 유럽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뭔지 또 나누어서 각 지역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뭔지 또 한국교회로부터 유럽교회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선교사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 한국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교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양쪽의 교회를 잘 연결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허성민 목사님이나 박준수 목사님한테도 단지 거기 목사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 메꾸기 위해서 가서 그냥 지역교회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잘 소통하고 대화가 되는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분 뒤에 있는 한국교회의 자원들을 또 한인교회 자원들을 어떻게 현지교회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서구교회, 한국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세계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다. 이런 과제는 우리가 공부하던 신학생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선교적인 과제인데 우리 21세기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서로 좀 나눠주세요. 전수섭 선교사님부터. 잠깐 그 전에 우리의 연령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30대 목사님 손 들어봐요. 30대 30대가 세 분입니다. 40대 네, 황희사 목사님 40대 또 50대 네, 50대 저기 조은하 교수님 50대죠? 네 60대 60대입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우리 황기상 목사님이 이제 40대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니까 뭐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젊은 세대를 여러분 뒤를 이어갈 젊은 또 목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꿈들을 한국에서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응답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전수서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동질성을 가졌다고 그럴까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아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모두 공유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이 이거 이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바탕을 잘 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좀 우리보다는 더 좀 이렇게 빨리 적응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은 연령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순으로 박성권 목사님. 예. 뭐 교수님 또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또 결단이라 할까요? 선교사로서 현지 교회들을 좀 더 뭐 지금까지도 이해했다고 하지만 좀 더 더 잘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또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선교사로 이제 와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뭐 사람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많았던 그런 시기죠.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고 어쨌든 오히려 지금에 보니까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현장을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더 많고 또 이것을 또 아까 말씀대로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도 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은 선교적 교회를 한국 교회하고 슬로바키아 교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수로서 또 현지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실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아주 내가 볼 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서 목사님. 그다음 전가요? 예. 일단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김도일 교수님께서 유럽 선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전 유럽이 아닌데 왜 저를 초대해 주셨을까 그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제 서구교회라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서 18년 정도 좀 살고 있는데요. 이제 살면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호주 사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 현지교회에서 목회한 게 한 7년 차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할 동안 계속 호주교회에 다니고 뭐 그 전에는 이민교회를 제가 6년 동안 섬기고 그래서 이민교회 경험도 있고 공부하면서 이제 호주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 호주교회랑 담임하면서 보는 호주교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호주교회 또 호주 신학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좀 조금 이제 좀 눈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외국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한국 교회가 호주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딱 뜨는 게 3가지 정도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열린 신학.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통합측에서 목사를 받고 또 장신대도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열린 신학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호주에서 목회하고 공부하면서 장신대 신학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신학,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정의에 생각을 하면 뭔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제가 자랐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린 신학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교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열린 구조.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 중심의 사역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고, 뭐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로컬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호주인들이 그 자기 로컬 교회의 목사에게 장례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저에게 엑스트라 워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왜 나한테 이거를 부탁을 하시나, 또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지내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커넥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장례 예배만 한 50번을 했습니다. 근데 50번을 예배할 동안 저희 교인들이 한 70%, 그리고 교회 다니는 로컬 사람들이 한 30%,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하면서 로컬 사람들과 함께 또 교류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호주 교회가 로컬 처치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세속화되어 있는 호주 사회에서 호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로컬 교회, 로컬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늘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가 한국인들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한인교회를 한 특별한 지역에 부르시고 심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로컬 처치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좀 현지 교회와 좀 협력하고 또 로컬 사람들 섬기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로컬 처치로서의 그 어떤 교회 역할과 그 중요성을 좀 많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유럽 교회의 우리 목사님도 선배님들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많은 도전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자리가 또 이렇게 마련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많이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여기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체코 총회장도 와서 보고, 이태리 눈치어 목사님도 선교적 교회 모델로 와서 보면서 야, 이태리 가서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황 목사님도 우리 40대 목사님을 한번 해주세요. 한마디. 네, 또 선교사님, 목사님들 뵈면서 비록 몸은 양평에 있지만 늘 어떤 그 선교사로서의 또 타문화 선교에 대한 또 마음들 더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제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말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타스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되고, 또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뭐 느슨한 연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또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서로 나누고 도전되는 그냥 서로 배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한 기술적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또 일종의 뭐 여기서 이제 HQ 같은 역할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본부 사역처럼 또 많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제가 그게 여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뵙게 됐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교제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코로나가 풀리면 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30대 목사로 내려갑니다. 박준서 목사님부터 한번 리스폰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다시 좀 도전도 받게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유럽에서의 목회가 한국보다는 아마 훨씬 편할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은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고 뭐 비교적 뭐 자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진짜 그런 한 7가지 그런 영역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전에 그 박사 끝날 때쯤에 그 깜번 신학교로 제 리서치 펠로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성윤 목사님이 거기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 네, 깜번. 예, 거기서 네, 저희가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주일날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그런 곳에서 그걸 뚫고 담임이 됐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자존심이 센 곳일 텐데. 그리고 또 슬로바키아라는 곳은 그 유럽에 있어서 한번 가 보지도 못한 사실 미지의 곳인데 거기서 교수까지 올라가신 게 그 박성곤 목사님 들으면서 그건 슬로바키아 언어로 뭐 강의를 하신 건가요? 예, 헝가리어로 합니다. 헝가리. 헝가리어. 예. 근데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라서 헝가리 말로.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전공이 그 어거스틴하고 공맹자로 했는데 그래서 카톨릭 신학 그쪽 했는데 그 이태리면은 그 로마 카톨릭의 한복판인데 거기서 목회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이게 계란으로 거의 바위치기들 아닌가.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제 하셨다는 거에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도전을 받고 성유 목사님 그 네덜란드 가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유학생들이 다 고신측 학생들이시더라고요. 거기 네덜란드 깜번 신학교 가니까. 근데 그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일 텐데 그 맥락에서 또 새롭게 굉장히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새 장을 열었다는 게 아주 상당한 그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좀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런던 오시면은 여기는 그 완전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고 하여튼 혹시 뭐 놀러 오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서로 카톡에다가 연락처도 남긴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 서로 왕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유럽을 방문하기도 하고. 성윤 목사님도 한번 좀 리스판스. 네. 또 그 한글 교수님 쓰신 논문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이제 현지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선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서 한국 교회와 이제 다른 외국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직 석사 신학생이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깜ben 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고신교단이랑 자매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깜ben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랑 한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좀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락이 이제 잘 닿아서 이제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천안에 있는 고신 대학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짧지만 그래도 가운데서 이제 신학생들이랑 교류도 하고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요. 교인들 집에서 자고 한국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아주 반신반의한 상태로 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
교회가 아무래도 그래도 유럽 안에서는 본인들은 아주 건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학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본인 교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교회 나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들이 이제 그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훨씬 더 오픈된 마인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교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도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을까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깜뺑 신학교에서 교수들을 고신초로 많이 보내긴 했는데 반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그 일방적인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쌍무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을까? 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허정민 목사님. 네, 저는 이제 1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독일에서 자라서 한국으로 먼저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한국 아이들보다 더 한국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여기 오니까 독일 사람보다 더 독일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맞다, 내가 사실은 소스가 두 가지인데 맨날 그 한쪽에 너무 기울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지금 다시 진짜 한국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좀 다시 좀 이 목회 자리를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문제 안에서만 보게 되면은 가끔씩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항상 다시 에너지가 넘쳐나서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거의 한국 사람이 안 살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길가에 나가면은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목사님 가족이구나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예. 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여기 제가 되게 감동받은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제 진짜 7,000명이 사는 마을인데 이제 터키 사람들이 좀 많아요, 독일에는. 네, 이렇게 보재기 쓰고 가시는 아주머니 세 분이 가고 보자기 있는데, 쓰고. 네, 제가 원래 이제 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막 바빠가지고 이제 빨리 교회로 가야 돼서 인사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분 한 분 중에 저를 보시더니 여기 팔스주인데 여기 또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팔스주 사투리로 자기 친구들한테 저분 우리 목사님이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독일 땅에 동양인이 목사님이고 저기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분들도 조차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데서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게 너무 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네, 감동받았어요. 예, 허 목사님 잘 정리해 줬어. 양 두 개의 소스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두 개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과 여러분의 교회, 세계 선교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겠죠. 자,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랑 조은하 교수님도 좀 리스폰스 해주세요. 김도일 교수님. 저는 뭐 너무 정말 흐뭇하게 정말 유쾌하게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요.
너무 그 사역이라는 게 해볼 만한 거구나 하는 그런 확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근처에 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좀 교류도 하고 사랑도 이렇게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대학생활 기독교 교육과 1학년으로 들어온 지 이제 몇 시간 된 아이들,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된 아이들 10명을 이제 제가 걔네들의 담임이에요. 10명에.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2021학번이죠. 걔네들 10명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귀엽고 또 발랄하고 또 그냥 아주 뭐랄까요, 유쾌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번 학기에 또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또 꿈을 많이 심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성미 목사님도 기독교 교육학과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때 만났죠? 김도열 교수님 오늘 만난 학생들처럼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네, 조은하 교수님.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사실 우리 가교마가 출발하게 된 것도 2015년에 한국일 교수님,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황인성 목사님과 여러 학생들하고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가서 현지 교회를 우리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여기 뭐 로마 또 프랑스, 독일 그 모건대학교 학생들하고도 한번 쭉 돌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의 이 모임이 여기 우리의 모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만나는 학생들하고도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현장의 이야기들이 전수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또 더 강력하게 연대되고 하는 그러한 첫 출발이고 첫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핸드폰 일정표에다가 오늘 일정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 소수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교마에서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목회적인 열정과 헌신에서 모두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선발한 목사님들을 모임 때마다 한 번씩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들은 그걸 직접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영감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상황이 다른 시스템이 다른 교회에 목사인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과 독일 교회면 독일 교회 또 독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래서 내가 이제 독일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서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독일 교회를 그냥 관광해가지고 아니면 10년 산다고 독일 교회를 아는 게 아니거든. 그 속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목회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교 학생들하고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성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도 일깨우고 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전반부 얘기하시고 후반부는 한국교회 목사님의 좋은 목회 이야기 우리도 굉장히 감동받을 만한 그런 목회 현장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의 현지 목회에서 상당히 좋은 통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지금 여기 빠져 있는 프랑스 목사님도 좀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뭐 연락할 부분들은 우리 한기서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 되고요. 카톡방을 사용하면 되고 또 시간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7시 정도에 모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다음 모임 일정만 정하고 일단 모임은 좀 마치죠. 오늘이 2월인데 3월 30일 정도의 화요일 날 시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 3월 30일 7시. 뭐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못 오시지만 대신 녹화해 놓으니까 우리 네이버에 가정 교회 마을 연구소 치면은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한 활동들이 쭉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랑 쭉 공부한 내용도 들어 있고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가정 교회 마을 연구소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득이 참석 못 하셨으면은 이제 그때 녹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는지 그럼 일단 3월 30일 화요일에 7시에 우리가 이제 만나는 걸로 하고 제가 성경 한 장 읽을게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눴는데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에서 돌아서서 광야를 다시 38년 동안 돌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건널 때 12지파 중에서 3지파 여기 나오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다가 미리 자리를 차지했어요. 안 건너가겠다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고 저쪽 가나안 사람들이랑 막 싸우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축이 많아서 여기에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거하고 나중에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궤 언약궤름의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두 번째 백성들보다 앞서서 3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갔고 그 뒤에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선도 그룹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대중들이 가기 전에 대중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실제로 앞장서서 먼저 건너가는 선도 그룹, 그 그룹들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루벤 갓과 므낫세 지파 같이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이제 유럽 선교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처럼 지역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 중심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겉에서 겉도는 방식으로 또 선교 단체들은 가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유럽에 몇 명을 회심시켰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선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선도 그룹으로 앞장서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그리고 뒤에 있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과 함께 세계 교회 또 서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 서구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에 토대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는 한국에서 그런 선도 그룹들을 지금 찾고 있고 한국도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큰 교회들은 나태하고 문제가 터지고 또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선발해서 같이 매주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13주를 일기로 마쳤어요. 또 2기 이제 또 그 모임을 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세계선교와 서구교회, 한국교회의 다시 부흥을 새롭게 됨을 꿈꿀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럽 선교에 앞장서서 현지 교회 목사들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교수님,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혹시 뭐 다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네.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 하나 했습니다. 한 교수님 오시면은 이제 저희 거실에서 안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전수섭 선교사 모를 때 일부러 전화 걸어가지고 소개하고 한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교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거실에서 잤어요. 3층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 우리 로마의 역에서 가까운. 나중에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휴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끼리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로 김돌 교수님이 한번 이제 서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기서 프런트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구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을 만드실 때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 그들로 헌신케 하시고 또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최선 다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와 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애쓰시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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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